이게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올라가는 제품들을 북한에서 일명 8호 제품이라고 해요. 8호 제품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먹을 제품이 아니에요. 특수 제품으로서 위에 있는 중앙당 간부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명 그런 제품을 8호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8호 제품을 위한 사과, 배가 거기서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재배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7년 한국에 오신 박시경 실장님 모시고 우리 지금까지는 자꾸 그 양강도 쪽에서 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오신 지역이 저 앞쪽 평성 뭐 이쪽에서 사시다고 오셨는데, 또 일한 곳은 또 다른 데서 일하고 대학은 또 뭐 다른 데서 다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뭐 북한 저 평안도 쪽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박시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신의주 쪽에서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회계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6년 했고요. 회계 쪽 부분에서. 현재는 여기 남한에 와서 그 대한민국 기록미술협회라고 미술과 관련된 협회 쪽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회 멤버가 한 몇 명 되는 협회인가요? 멤버는 한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입한 회원들이. 네. 3,000명 단체의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부터 그 4년제 회계대학이 그때 예전에 신의주 거기가 4년제 단과대학으로 됐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말만 들었는데, 저도 말만 들었는데 그 내부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운곡 농장의 목장의 비밀이죠. 네. 운곡 목장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운곡 지구라고 하면 이 북한에서 김일성, 뭐 김정일 때부터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이 김씨 패밀리를 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특히 그 목장 같은 데는 수많은 그 김씨 패밀리한테 진상되는 뭐 소, 닭, 돼지 이런 것들 기르고 있는데, 그 얘기, 거기서 온 사람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곡지구라는 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운곡지구가 어디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운곡지구는 평안남도 쪽에 있는데요. 예, 그냥 순천 가까이 있습니다. 순천시, 평안남도, 평성, 순천 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좀 그 동서남북이 다 그 높은 산악지대로 이렇게 막혀 있는 지구여서 웬간한 북한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 운곡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특수 생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하는 특수 제품 생산 기지로서 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는 안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여기 남한에 오신 분 중에 아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는 가본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거기 일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일해본 적은 없고. 자, 그러면 운곡지구가 저 소속으로 보면 순천시 속하나요? 안주에 속하나요? 평양시 직속 소속. 예. 예, 그 지방에 있는 평안남도 소속도 아니고 평양시에서 중앙당 소속사나 금수산 의사당 경리부라고 그 경리부 또 소속으로 특수 지역에서 기본 평양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 이런 한 개의 군의 형태의 이게 시스템을 가진 지역으로서. 면적도 군만큼 커요? 네, 면적도 군만큼 큽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단독으로 운곡지구라고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진상품 생산하는데, 여기서 운곡지구에 가면 거기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목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네. 어떻게 뭐 있어요 그 안에? 운곡지구에는 그 시스템이 1직장, 2직장, 3직장, 4직장으로 해가지고 9개 직장이
그 직장마다 이렇게 기르는 이렇게 축산 종류가 달라요. 뭐 그러니까 일직장은 이렇게 단마루크에서 들어온 이게 그 예전에 태영호 공사님 쓴 책에도 있더라고요. 운공목장에서 잠깐 했는데 단마루크에서 이렇게 덴마크. 덴마크. 예, 북한은 단마루크라니까 덴마크에서 들어온 그 서를 비육서를 그 귀중한 서잖아요. 그래도 북한이 돈을 주고 그 소를 키우는 직장이 일직장. 그다음 이렇게 북한 토종 저선소 한우를 키우는 것이 이직장, 삼직장은 젖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직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과일이라던가 남새라던가 이런 종류들을 선별해가지고 특제품은 중앙당으로 올라가고 남은 이런 예. 돼지는 몇 기장에서 키워요? 돼지는 5직장. 예, 6직장은 꽁이나 닭이나 이런 가금류. 이제 또 7직장은 사양노루나 이런 타조가 타조 종류를 키웠는데 그 지역이 좀 추웠어요. 그래서 타조는 몇 마리 안 됐고 8직장은 당나귀, 9직장은 칠면조 이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만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좀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 주성아 TV에서 양강도 출신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양강도 사투리가 심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 평안도 사투리하고 한번 액센트라고 하죠. 액센트하고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평안도에서만 사셨던 분이니까 평성 쪽이나 순천 쪽 사투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구직장까지 말한 것은 그 목축업에 관한 짐승들 기르는 데고 그러면 거기 또 뭐 농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군 형태의 이 지역 자체가 이 짐승들을 먹이기 위한 옥수수 생산 기지를 거의 위주로 해가지고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농장에서 키워요? 농장에서 그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그 옥수수를 기본 얘네 짐승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장이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을 위한 농장이 따로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그런 짐승 이게 뭐 그 지역마다 이게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에서 짐승을 키우는데 그 외에 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된 어떤 이런 농장이 다 이 생산된 재배 작물들이 나중에는 가공돼서 이 짐승 먹이로도 들어가고. 과일은 있어요? 과일도 있죠. 예, 여기서 기본 사과, 배가 기본 이게 김일송 이렇게 올라가는 제품들을 북한에서 일명 8호 제품이라고 해요. 8호 제품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먹을 제품이 아니에요. 특수 제품으로서 위에 있는 중앙당 간부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명 그런 제품을 8호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8호 제품을 위한 사과, 배가 거기서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재배하냐? 나무 하나하나 밑에 설탕을 다 이렇게 그 땅을 파서 설탕을 거기다 이렇게 파묻어요. 그러면 포대채로. 그럼 나중에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그 이제 용량 물질이 이게 사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과와 배가 되게 달아요. 먹어봤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거 먹으면 잡혀가요? 먹지 못하고 특제품은 못 먹고요. 그 중에 뭐 좀 이런 뭐 금가고 벌레 먹고 이런 제품은 근데 저희 뭐 일반 주민한테는 못 와요. 막 간부들도 있는데 그 우리 입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근데 가끔 저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 무슨 산 개도 잡아서 과일 밑에다 파묻는다는 얘기는 맞나요? 그게 뭐 일명 거름으로. 계피가 거름으로 좋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설탕을 넣고 이게 원래 설탕은 북한에서 생산을 못해요. 다 설탕은 수입해 오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설탕값이 쌀값보다 비싼데 이제 이런 걸 생산을 위해서 이런 설탕 포대도 막 땅에 파묻고. 근데 경비원들이 몰래 훔쳐 먹어도 모르잖아요, 그거? 예? 훔쳐 먹어도 모르잖아요? 글쎄, 훔쳐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경비도 상엄하게 이렇게 강화되고 혹여 이게 설탕은 다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직장들의 돼지목이나 소목이 사료들이 들어와요. 그 사료. 짐승 어떤 그 거기 있는 소들은 뭐 먹고 사는지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네. 그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 김정은의 식탁에 오르는 소, 돼지, 고기들은 어떻게 키워지냐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먹장이라는 데가 아마 따로 외진데 네. 순천역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순천역에서 한뭐 60리면 몇 킬로죠? 16, 4, 6에 24, 한 24km 정도? 그럼 안주 옛날에 소속돼 있을 때 안주에서도 그러니까 안주에서 24km 정도, 순천에서 24km 정도니까 예, 그 산악지도에 동서남북 다 그 이렇게 보안원들이 처소를 지키고 있어서 어쨌든 특수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외통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갈래 없어요. 그 뭐 분지처럼 둘러싸여 있는 예, 데인데 그 예. 길이 몇 군데 들어와요? 들어오는 길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는 큰 외통길을 뽑았고 이렇게 서쪽은 안 뽑았어요. 동쪽, 그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안주에서 들어오는 길, 순천에서 들어오는 길 해가지고 또 이쪽 개천에서 들어오는 길로 뽑았는데 이게 그 방향에 모두 처소가 있어서 웬간한 사람들이 외부인원이 아마 못 들어가요.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가는.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가고 운곡목장이라는 지역에 내 친척이 있다라는 확인이 꼭 돼야지 어떤 친척 관계냐. 예. 그 확인이 돼서 뭐 이자마자 되면 그다음 들어갈 수는 한 번 들어가려면 시간에 한 개씩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 저 보면 운곡 사람들은 평양 소속인 평양 시민권 줘요? 아 90년대까지는 좀 그게 시민권에 대한 이런 게 좀 들어가서 평양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그리고 운곡목장에 간부하다가 평양에 조정돼서 가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괜찮았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그 뭐 많이 달라져가지고 평양 가서 살기는 어려워졌어요. 운곡 사람들도 이제 평양 잘 안 들여놨구나. 예, 안 들여놨어요. 그 좀 레벨이 좀 떨어졌나 보요. 그 영변도 사실 평양 그런 비슷해가지고 뭐 출입증 주고 뭐 했는데 운곡은 조금 급수가 떨어졌네.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의 뭐 사냥터 이런 것도 운곡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냥터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매황산까지 우리가 고속도로가 딱 돼 있거든요. 거기도 네. 뭐 1호도로 막 이런 거 있어요? 있죠.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일반 도로가 있고 1호 도로가 있어요. 근데 1호 도로는 일반이나 운곡목장 지구 간부들도 그 일반 도로를 타면 안 돼요. 그 도로는 꼭 중앙당 간부들이 저희 이 운곡목장이라는 곳에 사냥을 많이 왔어요. 그쪽은 이렇게 산악지대가 워낙 산이 많아서 이렇게 자연 야생 짐승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중앙당 간부도 사냥해요? 간부는 사냥을 못 하고 김씨일가만 딱 사냥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사냥을 할 때는 사냥을 하래 그 1호를 그래서 뽑은 도로가 1호 도로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김씨일가는 자기들만 타고 다니는 도로 꼭 하나씩 다 갖고 있다니까요. 예, 그 일반 주민들은 그쪽 걸어도 못 다녀요. 거기는 얼씬도 못 하니까. 그래서 사냥 쭉 들어오면 들어온 거 봤어요 한번? 저희는 이제 사냥을 들어오잖아요. 그 중앙당 간부들이 사냥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씨일가가 들어와요. 김씨일가가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이민반에 통보가 와요.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대 바깥 출입하지 말고 모든 집은 불을 다 꺼라. 불을 켜지 마라.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인가 보다. 사냥하는 날이구나. 아니 사냥하는 거는 처음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지 밤새 자지 않고 하면 벌써 창문으로 내다보면 이렇게 한 8시, 9시부터 사냥이 시작하거든요. 사냥이 시작될 때 이렇게 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불빛들 우리로 말하면 후레쉬 불빛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짐승몰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 사냥을 많이 하거든. 낮에 사냥을 안 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딱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자동차 불빛 있잖아요. 저희 1호도로는 보여요. 다니진 않아도 1호도로 있고 일반 도로 있는데 그 차들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뭐 어쨌든 그 다음 나머지는 간부들이 그 간부들이 뭐 내 쪽으로 알아서 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냥할 때 이게 후레쉬 불빛이 있고 가끔은 사냥 청성 소리가 꽝꽝 울리거든요. 그러면 뭐야 하면 그러니까 사냥한다. 예, 사냥한다고 부모님들도 사냥. 후레쉬 불빛이 뭐 몇십 개요? 몇백 예, 개? 예. 그 산에서 보면 한 몇십 개가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갑자기 총소리 꽝 나면 뭐 전쟁이 아니니까 저희 사냥하러 왔다. 알죠? 그러면 그 머리꾼들은 어떻게 운곡지구에서 선발해요? 아니요. 머리꾼들은 아마 허위국사나 허위 부대? 성원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사람들은 거기 범접도 못하게 하는 거고 접근 금지고 이게 아마 즐기려 오잖아요. 사냥이라는 건 한번 뭐 분명 김씨 일가가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 같으니까 머리는 대체로 그 허위국 군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고난행군도 하면 사람들이 배고프고 하는데 그 운곡지구는 좀 배급 좀 줘요? 배급 줬어요. 어떻게 뭐 쌀로 줬어요? 옥수수? 네, 쌀과 옥수수 해가지고 6대4 비율로 줬는데요. 그 어른은 뭐 1일 평균 800g 계산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부양가족 있잖아요. 부양가족은 1일 400으로 계산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은 300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계산해서 뭐 배급제도 좀 주고. 술, 기름, 뭐 단가리 이런 것도 줘요? 그러니까 운곡목장은 이런 식료 공장이 있었는데 식료 공장에서 단과류나 술 이런 게 대량 생산이 못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평양시 직속 이거 산하 지역이니까 그 평양의 명성 공장이라고 사탕, 과자, 맥주, 술, 뭐 야쿠르트랑 이렇게 유명하게 생산하는 또 이런 단과류 공장이 있어요. 아마 평양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성 식료품관 공장 알죠? 유명하죠. 예. 거기서 단과류들을 거의 운곡목장으로 실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운곡목장 식료공장에서는 기름, 이렇게 운곡목장 주민들을 위한 콩기름, 그리고 간장, 된장 이런 식료품, 과자류들은 유치원, 학교들에 공급했는데 나중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학교는 좀 자르고 유치원은 좀 공급은 가끔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운곡지구라고 어디 평안남도도 속하지 않고 평양시 아까 경리부, 금수산 의사당 경리부에 소속돼 있는 거의 한 개 군만한 지역에 산으로 둘러싼 분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김씨일가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예, 거기서 뭐가 있냐? 일단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들에서 괴돼지들이 어떻게 사육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뭘 먹고 사는지 하고, 그 다음에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 생산물은 그 목장의 짐승들을 위해서 뭐 생산하는 곳. 세 번째로 식품 공장이 있고, 그 네 번째로 그다음 또 뭐 있죠? 우리가 까먹었는데 사냥터도 있고, 과수원에는 설탕을 한 포대씩 파묻는 그런 과수원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고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고 그 증명서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운곡농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마 운곡농장이 그 목장에 한 9개 직장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승들은 과연 사람보다 좋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